안녕하세요. 왕장서울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보창업가이자 컨텐츠 크리에이터 허필입니다. 어떤 사업을 해야 좋은 사업가가 될지 고민하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네, 지금도 직장을 다니고 있는 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다양한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거리가 2020년 되면서 바뀌는 것들이 많은데 트렌드도 많이 변하고 있지만 국가에서 우리를 이제 정책적으로 보호해 주려는 것들이 꽤 많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1인 자영업자 혹은 영세 자영업자에게 지원되는 사업 3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꼭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연말 되면서 여러분들 뭐 재계약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고민 많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우리 단파 스튜디오도 벌써 사무실 재계약을 2년 잘 살아남아가지고 재계약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느꼈던 을로서의 그런 기분. 알고 있지만 조마조마했죠. 진짜 응. 우리 시설 투자를 많이 됐으니까 더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켓컬리 얘기해야죠. 사업의 철학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그리고 KB 부자 보고서 KB 부자 보고서 그리고 자영업 보고서. 이거 더 늦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첫 번째 스타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를 가지고 그 정책을 잘 활용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도 많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걸 알아가는 것만 해도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 만약에 1인 자영업자나 영세하게 자영업자로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계속 자영업 혹은 시장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맞아요. 정도예요. 그래서 왕장사가 있잖아요. 그런가요? 네. 네, 그래서 같이 변화하는 것들을 좀 습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도 겪은 일이지만 젊은 사장님들도 모르고 넘어가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솔직히 장사한다고 바쁘지 이런 걸 찾아보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스트레스 맞아. 받죠. 네. 짜증나죠. 그 어려운 말도 너무 많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해가 바뀌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또 시급도 달라지기 때문에 네. 진짜 그러니까. 많은 일이거든요. 진짜 네. 할 일이 너무 많아. 그죠? 네. 그래서 혼자 한다는 돼요. 거지 요즘엔 상상이 안 돼요. 맞아요. 혼자 어떻게 사업을 하지? 진짜 대단한 거야, 그런 분들. 대부분 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어떤 부분들이 지원이 돼야 되는지가 이젠 나오잖아요. 옛날처럼 뭐 음식 하나 맛있게 한다고 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경쟁사 그리고 시장 상황을 파악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리 맛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이슈가 없는 이상 그래서 그 가게를 알아주지 않는 이상 사업성 유지되기 힘들기 때문에 안 된다. 뒤에서 우리가 마켓컬리 얘기도 하겠지만 마켓컬리도 역시 동업이잖아요. 직장에서 만난 동업자들끼리 만드는 회사이고. 동업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직장에서 그것도 동호회에서 만난 우리 같은 케이스예요. 우리 같은 케이스네요. 네, 거기는 맛동호회에서 만났죠. 맛동호회. 신기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항상 관심 갖고 그랬던 사람들과 우리 한번 해볼래? 라고 하는 걸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이제는 뭐 동업은 당연한 키워드가 된 것 같고 자영업자 지원 3종 세트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는 고용보험 지원이에요. 1인 자영업자들이 몰락하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워지는지를 반영을 해서 폐업을 했을 때도 이런 걸 지원해 줄 거야 라고 해서 작년에 만든 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이 엄청 많겠죠. 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서 활용을 못한다라고 해서 각 구에서는 굉장히 이거를 좀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고용 지원 보험을 지원받으면 만약에 폐업을 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만두면 구직 활동할 때 지원을 받는다거나 새로운 뭐 교육을 받을 때 지원을 받는다거나 이런 걸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노란우산 연결된 건가요? 고용보험 지원만 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실업급여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없었어요. 네가 사장이니까 네가 다 책임져야지라는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작게 카페를 하나 운영을 하다가 매출이 너무 안 좋아서 가게를 접는다고 했을 때 본인이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구직을 하는 과정 아니면 새로운 것을 교육을 받는 과정 이걸 국가에서 돈을 지급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고용보험을 내가 들고 싶어라고 하면 30%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30% 지원해준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바라보실 때 나를 위해서 고용보험을 그러니까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 해놓으면 폐업하고 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네.
우리 모두 그렇진 않지만 자영업자들이 실패했을 때 문제가 다시 일어나는 게 쉽지 않다였잖아요. 그쵸. 네. 그거를 보완하려고 만든 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부터 했고요. 분기별로 지급을 해주니까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장님들이. 꼭 비용이 1인 얼마나 들까요? 그 업장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자영업 특성에 따라서 매달 금액이 다르고 순수익이라든지 매출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고 그 금액을 근거로 해서 산출이 되는 거거든요. 자세한 거는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그 금액이 부담스럽지 않다. 이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가입하는 게 이득이다.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업을 할 때 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럼 안 하겠죠. 그래서 아무리 싸더라도 마음이 안 갈 수는 있는데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진짜. 네. 와, 다칠 수도 있는 거고, 안 잘될 다치면은 때. 그냥 그 흐름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건물주가 못 되게 굴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상황은 모르니까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사업이 안 될 때를 대비를 해서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뭐 국민연금도 가입하고 개인보험도 가입하고 연금보험도 가입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남 주는 돈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이 고용보험 지원, 특히 1인 소상공인을 위한 3종 세트예요. 근데 1인 소상공인이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죠. 예, 여러분들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두 번째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확인드린 노란 우산 공제. 이게 법인도 가능하고요. 개인 다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도 큰 카페,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자영업자들이 모셔 계신다는 그 카페 들어가 보면 노란 우산 공제가 좋다 안 좋다 얘기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좋다. 무조건 좋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지출이라고 생각하시거나 뭐 국민연금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못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 이 노란 우산 공제는 가입을 하시는데 가입을 하셨었잖아요. 하시는데 저는 중간에 많이 안 냈어요. 근데 네. 폐업하면 이걸 뭐 얼마 붙여서 돌려주고 이런 게 있는 건가요? 폐업하면은 깨도 되고요. 아니면 쭉 가져가셔도 돼요. 그 이자를 줬던 거 이제 이자율은 좀 떨어지죠. 그래서 계속 살려놔도 되시는 건데 중요한 건 노란 우산 공제를 가입을 하시면 소득 공제가 일단 되잖아요. 소득 공제 때문에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압류 보호도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에서 뭐 사업을 하시다가 안 되거나 뭐 빌린 돈 때문에 힘드시다. 근데 여기 있는 돈은 절대 보호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가져가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좋고 또 만약에 이거는 그 보험의 기능도 있어서 만약에 사망을 한다거나 아니면 크게 다치면 여기서 또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150배까지.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리고 잔액 안에서 대출해줘요. 누가한테 뭐 담보받을 것도 없고 보증 쓸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자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책 자금이라고 해서 되게 연초에 시작하는 많은 정책 자금이 있잖아요. 근데 그 노란 우산 공제가 있으면 거기 우대가 돼요. 또 그런 게 있다. 네, 우리가 집 살 때 청약 저축이 있으면 좀 도움되는 것처럼 이거는 자영업자를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건 꼭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이제 너무 저만 얘기하니까 이 재미없지만 이것도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맞아요. 뉴스를 전달해 주실 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1인 자영업자가 다치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업장에서 아이들이 다치거나 할 때는 산재보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큰 돈이 나와도 사실 크게 문제는 없죠. 근데 그냥 과정이 힘들 뿐이지만 나 1인 자영업자야. 근데 나도 뭐 음식을 하거나 하다 다칠 수 있지. 내가 뭐 어디 클라이언트를 만나러 갈 때 교통사고 당할 수 있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된 거예요. 나는 이런 거 꼭 사회적인 보장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산재보험도 가입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급병가 제도가 있어요. 이건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유급병가. 아플 때. 네. 내가 혼자 장사를 하는데 너무 아파서 장사를 못한다. 그러면 최대 15일까지 그 지원을 해줘요. 나라에서요? 네. 무슨 지원? 유급병가 제도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일단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걸 제가 던져서 드릴 테니까 네. 잘 찾아보시고 습득을 하시고 이용을 하시길 바래요. 네. 작년에 제가 아는 사장님 중에 한 명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트럭이 치여가지고 네, 통원 치료랑 해가지고 한 달 정도 치료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 상대방한테 트럭 운전사한테 이제 보험 가입돼 있으니까 그 사람 소득에 따라 지원 받았어요. 그 사장님은.
사장님이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근데 혼자 영업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복지국가로 가고 있어요. 서울시만 그런 거죠. 서울시하고 일부. 서울시에서 시작됐어요. 이 유급병가 제도가 도입될 때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을 거 아니에요. 나 언제부터 어떤 사람들한테 이런 돈 주고 싶어라고 했을 때 반대가 엄청났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서울시 돈으로 왜. 포퓰리즘. 그렇지. 그런 거예요. 그런 단계를 넘어섰지 이제. 네. 이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행했네. 시행이 돼서 1인 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그 살기가 빡빡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정책으로 보호해주지 않으면 어쩌면 쉽게 이탈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시가 시작을 한 거예요. 일부 몇 사람의 그 예로 뭐 이게 뭐 도와주지 않아도 될 사람을 그렇지. 도와주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대부분 사람들은 실제로 자영업자들이 그렇지.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이틀 정도 일을 안 하면 생계가 막막하니 지친 몸을 끌고 나가서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유급병가 제도가 이렇게 혼자 장사하시는 뿐만 아니라 일용직 그분들도 포함이 돼요. 일용직 네. 하시는 분들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박이다. 이 부분들을 잘 알고 계셔서 주위에 어려운 분이 계시거나 혼자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몸이 아파서 끙끙 앓고 계시다면 유급병가 제도가 있으니 한번 알아보고 신청하고 좀 쉬어라. 이렇게 얘기를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정말 좋은 나라로 가고 있죠. 네. 싸움도 많지만. 그렇죠. 요즘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총선 이제 해야 되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가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국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거. 뭐 최저시급이 올라서 자영업자들이 다 몰락할 수 있다라는 염려에서부터 시작한 이런 제도들이 보완되고 있으니 좀 더 힘을 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